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네,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세계관과 보상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뭔가 화면이 조금 이제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조명을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더 깔끔하고 이제 하얗게 조명빨 잘 봤나요? 네, 하여튼 뭐 조명을 설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눈도 이제 똘망똘망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아마 앞으로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요? 네,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게임은 이제 요즘 아주 뜨거운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뜨거운 이슈가 될 거예요. 게임이 왜 그렇게 뜨겁냐면은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이 뜨거운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좀 이제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 이제 화이트보드 들으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 체계랑 이제 그 세계관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어, 핫해지지 않았나,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 혹은 이제 불타오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게임을 오래 해봤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접했던 게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슈퍼마리오. 가장 오랫동안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은 슈퍼마리오고 그 슈퍼마리오 다음에 한참 동안 열심히 했던 게임은 이제 캡콤사에서 만든 이제 메가맨 시리즈를 꽤 오랫동안 재미있게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이라고 하긴 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가 되었었습니다. 최초의 MMORPG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서는 혁신적인 한 획을 그은 작품인데 넥슨에서 만든 바람의 나라 그리고 어둠의 전설은 캐릭터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상할 정도로 게임에 많이 몰입하고 게임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게임 중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실제로 중독에 가깝게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래도 비교적 그 멀리 많이 퍼진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중독이라고 불리는 거에 비해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 중독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빠지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 중에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악마의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몰입도가 엄청나고. 일반적으로 유명한 거는 문명이라는 게임이죠.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영어 제목이 있는데 지금 한참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맨 처음에서는 그렇게 높은 버전일 때 하질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생 정도 때 고등학생, 대학생 초반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언제냐면은 한 2000년 후반대에 제가 그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역사를 처음부터 쭉 이제 흘러가는 게임인데 그 역사에 흘러가면서 이제 문명을 건설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시빌리제이션 문명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또 하나의 게임이 그 FM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도 엄청 한번 시작하면은 축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잘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 도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타임킬러, 시간을 그렇게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더라?
하여튼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문명이었고, 그래서 문명하셨습니다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자고 조금만 더 해야지라고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면은 정신 차려보면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더라. 뭐 그런 느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엄청난 게임이었죠. 그리고 또 문명이라는 게임이 어, 남긴 그런 유행어가 또 있어요. 만약 무엇 무엇을 한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문명의 명대사가 있죠. 특히나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그런 대사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간디 하면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이런데 시스템적으로 간디의 그 평화 성향에서 이제 인도의 성향 이제 특수 보정치 같은 게 들어가니까 원래 0이어야 되는 수치인데 0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공격 성향이 최대치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세팅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도가 엄청나게 호전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엄청나게 폭력적인 대사를 내뱉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었던 게임이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그 풋볼 매니저와 문명의 그 두 가지,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보면은 점수 내는 게임들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 게임의 어원이 사냥이죠. 그 사냥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누가 게임이라고 해도 이제 비디오 게임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게임이라고 하면 아마 원어가 사냥이었고 그냥 게임이라 그러면 그냥 놀이 정도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게임에서 그 사냥도 그렇고 뭐 모든 놀이의 공통점으로 되는 건데, 특히나 비디오 게임에서는 더더욱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맨 처음에 게임의 초반 엄청나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갤러그라는 게 있었죠. 그 해외에서는 갤러가라는 게 초기 그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그 하여튼지간에 해적판이든 뭐든 이제 그 뿅뿅뿅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비행기, 그리고 외계인들의 이제 침공하는 그것,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것들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비행기가 나와서 뿅뿅뿅 하는 그 조그마한 미사일을 쏘면서 외계인들을 처치하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네 바로 점수가 올라가요. 한 마리당 얼마, 얘는 200점, 얘는 100점, 얘는 50점, 그렇게 바로바로 점수가 올라가고 내가 몇 등인지까지 볼 수가 있어요. 슈퍼마리오도 비슷해요. 이거 제가 슈퍼마리오나 롱맨 뭐 이런 걸로, 메가맨 이런 걸로 초기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나와요. 바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단련하기 위해서 예를 슈퍼마리오처럼 점프를 하려면 평생을 연습을 해도 안 될 텐데 거기선 바로 점프를 할 수 있고 또 점수가 나고 바로 이제 한 탄을 이제 깼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성취감이 주는 그 보상,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게임들은 엄청나게 이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어 하고 쓰다듬어 주면은 네 물론 이제 물론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쓰다듬어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애들이 뭔가를 했을 때 어이구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면은 다 좋아하죠. 아이고 잘했어 하고 칭찬을 했는데 만약에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근데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하는 아이라거나 뭐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을 제외를 하면은 칭찬해주면 웬만하면 좋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아요. 그 똑같이 놀이 같은 걸 할 때에도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나는 살았어, 쟤는 죽었어, 그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사소하긴 하지만 보상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그만큼 내가 앞으로 나갔다 라는 보상이 있고, 그리고 끊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냥 넘어오면 끝나는 건데 뭐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뭐 이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원래 술래가 이제
술래가 이제 잡힌 사람들, 원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이제 술래한테 걸린 사람은 그 인형이 쏘는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술래의 그 손가락을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걸면서 이제 꼬리처럼 길게 늘어지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그걸 끊어내거나 술래를 치고 바로 뒤돌아 뛰어가지고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술래한테 잡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됩니다.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분이면 끝나죠. 빠르면은 몇십 초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바로 잘했어, 이겼어, 승리했어. 아, 졌어, 다음엔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즉각적인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생각보다 오랜 보상,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 치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특히나 뭐 그렇게 탄다. 산업혁명 이후로 컨베이어 벨트 타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계속 이제 같은 반복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이다. 페인트 칠하고 아, 다 했어, 보람차, 이거를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생겼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이제 사고해서 혼자서 시작해서 다 만들었어 그러면 보상이 엄청나단 말이죠. 내가 이걸 만들어냈어. 근데 그것 자체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근데 특히나 요즘에서는 이제 그런 자동차에 예를 들어 페인트 칠만 한다 그러면은 페인트 칠만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물론 숙련도는 올라와서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만큼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이걸 그렸어 라는 소소한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림에 있는 여기 꽃 하나를 그렸어 라고 하면은 그 완성품도 아닌데 아이, 또 꽃이네, 또 왜 꽃이야, 또 여기 있는 또 구석에는 이 꽃이야 하면은 꽃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결과값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도화된 산업화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을 취득하기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얻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라는 녀석은 바로바로 보상값을 줘버리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제 몇 점이야 너는, 좋아 1등이야 하고 바로 이제 알려주고, 아 너는 등수에 못 들었어, 그래도 어디까지 갔네 라고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락실 보면은 모든 게임이 그래요.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어디까지 갔다는 걸 알려주고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세계관에서는 이제 내가 얼마나 했어라는 성취감보다 이제 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대리만족이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그 컨셉이 있고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 더욱더 스토리에 힘을 주고 이제 세계관을 잡고 하는데, 세계관이 얼마나 또 중요해지느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2000년대 초반때에도 그랬고 졸업할 때 201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대학 들어갈 때가 2000년대 후반이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가 2010년대 초중반쯤 됐을 거예요. 네, 군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때쯤에도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뭐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비판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고 자소서가 아니고 자소서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잘 글짓기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었죠. 뭐 물론 글짓기 잘한다고 다 이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차이점이 있어. 그걸로 변별력이 다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별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계속 중요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인 것 마냥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마냥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갤러그 이야기를 했었죠. 갤러가라고 이제 했다는 걸 이제 해적판으로 들으면서 갤러그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야 뭐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갤러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거기에서 나는 그걸 조종하는 이제 우주에서 이제 외계인을 격퇴하는 전투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싸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현실에서 나는 꼬맹이일 뿐이지만 그 게임 속에서 나는 위대한 전투기 파일럿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대리만족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소소한 게임에도 스토리가 붙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게임의 이야기도 많아지고 하는데 세계관, 스토리, 배경 이런 게 이제 몰입이 더 중요해지는 게 게임이랑 소설에서 지나가서 노래에서도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SM이었나요? 네네. 거기서 이제 광야를 이제 뭐 무슨 음, 상표를 등록했는지 뭐 그런 이제 특허를 낸 것 같아요. 개념 같은 거를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광야로 들어가는 이제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현실의 멤버가 몇 명이 있고 이제 다른 사이버 세계 멤버가 몇 명이 있고 그래서 막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노래에서. 그렇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학 작품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치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설의 판타지 소설, SF 소설에 가까운 그런 세계관을 품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상하다고 여겼을 만한 뭐 말이 되냐라는 식의 그런 세계관이긴 한데 하여튼 뭐 요즘에는 그게 상당히 잘 먹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노래도 좋고 이제 춤 실력, 노래 실력이 있으니까 댄스 노래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히는 거겠죠? 하여튼 뭐 이제 그것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세계관을 엮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게임도 원래 그 세계관에 들어가게 돼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퍼즐 게임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왜 테트리스 게임 따따따라라따따 그거는 다른 게임인가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서 테트리스는 뭐 그냥 블록을 쌓아서 내리면은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뿌요뿌요였나? 거기선 이제 뭐 여행을 떠나서 탑을 오른다는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요즘에 그 핸드폰 게임 중에서 이제 꿈의 집, 뭐 꿈의 정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은 거기다 이제 집을 꾸미고 정리하고 한다는 그런 스토리까지 또 만들어 넣었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에 나왔던 네 뭐였지? 그 엘사 나오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뭐 거기서도 그 게임도 퍼즐 게임으로 나와서 어 스토리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런 이제 뭔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게임류도 그런데 이제 RPG 종류,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내가 보잘것없고 공부하면 중간밖에 평균 정도밖에 못 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히어로가 되고 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대리만족을 게임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이 꼭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겨내면 성취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에다가 성취감까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인데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나는 영웅이고 그 영웅이 극복을 해내고 바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실패 없이 겪어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스토리상의 전개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실패하는 거는 내가 안 하고 그냥 자동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지도 않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얘는 시스템적으로 못 이기게 돼 있어 라는 그런 합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이제 책임 소재가 없고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으로 나는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래요. 애기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게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참 그러면은 요즘엔 세계관만 잘 짜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게임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원래대로라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면서 애니메이션화하는 그런 성공한 게임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그럴까 하면은, 원래 게임이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그런 반복 행위를 해서 이제 반복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너무 쉬우면은 성취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난이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길가에 뭐 돌 몇 개만 주워도 된다 하면은 성취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적당한 사이, 그러니까 어,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난이도 레벨을 적당히 잘 설정을 해서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지루한데 적당히 반복적이고, 선을 그런 선을 이제 설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임의 디자인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반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맨 처음엔 처음부터 이제 사냥을 하면은, 사냥을 해서 내가 저걸 잡았어 하면은 바로 잡았다 나이스 와 하면서 이제 보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들면은 이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들어서 내가 도자기를 만들었어 하는 그 보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복 작업,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같은, 예를 들어 페인트 칠 나사 조이는 것만 계속 하고 있다가 보면은 성취감이 많이 떨어지고, 숙련도는 올라가지만 성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복 작업,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 작업이 성취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 어,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장애물로서의 반복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다, 얼마만 더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보상을 엄청나게, 보상 심리를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이걸 이겨냈어 라는 그런 보상 심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이 계속되면은 좀 쓸데없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100개를 주워야 되는 게임 퀘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나뭇가지 100개를 주워요. 그 줍는 거를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에서는 일일이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성취감을 위해서 그걸 일일이 주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울 때 재밌어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피곤하게 줍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는 사람은 안 좋은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줍기는 싫고, 그런데 이제 남이 줍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제 감정값을 줘가면서 하는 거를 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재미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게 있죠. 저기서 왜 저랬어라는 그런 심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장기판을 보고 있으면은 에이 저기로 가면 되는데, 저기 가면 장인데,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훈수 두고 싶은 그런 마음. 바둑을 보고 저기 딱 두면 되는데, 뭐 그런 이제 훈수 두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이제 게임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훈수 두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기서 저렇게 두면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다 뒀네 하면서 이제 그냥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게임 방송까지, 스트리머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슬슬 내가 게임을 주제로 잡은 거를 보면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트리밍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게임에는 스토리라인이 아주 잘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생각 편하게 좀 쉬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엔 너무 이제 복잡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25분이 지났는데 그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게임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서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즉각적인 보상,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흡인력 있는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이제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학문이 고도화되면서 그 학문이랑 그런 쪽의 성취감을 느끼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발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개발은 나은데 이제 생산이나 이제 그런 파트 일부분에 있다면은 분업화된 그 일부분에서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점점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취감을 느끼는 데에는 게임만 한 게 또 사실 없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게임의 전망에 대해서 점점 없어져가는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편생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